네, 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네, 오늘은 신한은행 일반직 신입행원 채용에 대해서 한번 자소서 항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WM으로 나뉘긴 하는데요. 사실상 그냥 일반 행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RS 직군에 대해서도 인터뷰도 하고 자소서 첨삭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RS 직군은 지금 채용을 하고 있지 않고요.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RS 직군의 경우에도 지금 일반직으로의 전환도 내부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RS 직군의 채용은 없지 않을까. 고로 이제 신한은행 채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일반직, 그 다음에 기업이나 WM 외 쪽으로도 지금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 디지털 직군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전형 및 절차를 살펴보셨겠지만 기본적인 공기업이라든지 금융권과 조금은 필기 시험도 다루고요. 그 외에 면접에서도 심층 면접이나 PT 면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들 고려하셔서 자소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목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그에 앞서서 23일까지 마감인 자소서이기 때문에 제가 해당 건에 대해서는 17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17일 오후 6시까지 자소서 첨삭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자소서 첨삭에 대한 부분은 동영상 더보기라든지 지금 영상에 뜨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4가지 항목이 있고요. 자소서는 천자 기준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 본인 성격의 장단점 및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경험이나 사건이나 인물 포함해서 기술해 주세요 라는 항목인데요. 2가지가 문단 나누기는 당연히 필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금융권의 특성상 글을 좀 잘 적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독성 있게 불필요한 내용도 좀 없고 묻는 것을 명확하게 적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거긴 하지만 조금은 금융권은 더 구체적으로 잘 적는 게 중요하고요. 업무 및 직무에 대한 역량을 파악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본인의 성격 및 장단점을 정말 나의 성격 및 장단점 적는 게 맞겠죠. 하지만 나의 성격 및 장점이나 단점이 하나이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이거 하나만 장점이야. 나머지는 다 단점이야. 혹은 나는 이거 장점 하나고 이거 단점 하나야. 그런 분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직무에서 어떠한 장점이 필요하고 단점이 필요하면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유사하거나 접점이 있는 것, 관련 장단점 어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경험이나 사건을 쓰라고 했다고 해서 경험 나열식으로 작성하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천자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그런 접근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가진 역량 어필이 중요하고 직무 수행에 대한 강점 어필이 함께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점이나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요. 내가 이런 장점을 가지게 된 경험 혹은 인물, 내가 이런 단점을 극복하게 된 사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빌드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본인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신한은행을 지원한 동기와 신한은행에서 본인이 펼치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라는 항목인데요. 일단 2가지가 문단 나누기 필수고요. 회사 선택 기준과 신한은행이 부합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겠죠.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이건데 내가 신한은행 지원하는 동기가 겹치지 않으면 조금은 맞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원 동기 및 펼치고 싶은 꿈은 사실상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를 묻는 거예요. 키워드만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회사 선택하는 기준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만 언급을 하고요. 지원 동기 및 꿈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나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지원 동기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건데요. 관련된 경험이나 접점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쓰는 게 가장 맞겠지만 그렇게 관련된 경험이나 접점이 없는 분들은 또 그만에 쓰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꿈, 그러니까 어떤 포부에 대해서는 항상 구체화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신한은행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높이는 행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꿈들은 은행에서 원하는 꿈들이 아니겠죠. 쉽게 말해서 회사에 대한 자료조사가 충분하게 되어야 되는 항목이고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나의 꿈과 목표가 일치한다면 가장 좋겠죠.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근에 지원자가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했던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교훈, 느낀 점. 일단 2가지가 문단 나누기 해당 항목도 해주시면 좋고요. 반드시 성공 사례만을 어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성과를 냈던 경험을 쓰세요라든지 성공했던 경험을 쓰세요라는 말이 없죠. 노력했던 사례에 대해서 쓰고 그걸 통해서 얻게 됐던 거기 때문에 목표를 잘 달성하고자 노력했고 구체적인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얻고 배우고 느낀 것은 무엇인지 구체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난 이런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하고 끝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지막에 느낀 점 한 줄 그렇게 적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경험이나 노력을 바탕으로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고 어떤 걸 어떤 역량을 발전시켰고 내가 다음번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때 어떻게 풀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구체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가급적이면 지원 직무 관련 사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것을 배웠다라는 것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근 은행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 사업이 어떻게 변할지, 변화된 환경에서 은행은 필요한 역량과 본인 역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불가식과 문단 나누기 해당 항목도 해주시면 좋고요. 은행 사업의 경우에는 너무 당연하거나 보편적인 것을 언급하는 것은 플러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변했는 것도 플러스가 될 수 없겠죠. 뭐 이미 잘 되고 있고 이미 은행 사업이 이렇게 변했는데 어떻게 변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느낄까요? 전혀 공부가 되지 않고 그냥 공고가 떴으니까 지원하였구나, 이 사람은 은행원이 되고 싶어서 지원한 게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숙지가 되지 않고 처음 쓰시는 분들은 충분히 지금 은행의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나 신한은행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타은행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공부나 자료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조금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다고 느껴지도록 작성되는 게 좋겠죠. 특히나 변화된 환경이라는 키워드에 조금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은행원으로서의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많겠죠. 그게 아니라 변화된 환경이기 때문에 필요한 역량을 어필하고 내가 가진 역량이랑 연계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역량이 필요한지도 함께 나와주면 좋겠죠. 단순히 변화된 은행원으로서 이러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왜가 빠져 있잖아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은행원으로서는 이러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량이 있으면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장기적인 긍정적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다거나, 아니면 저는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신한은행 입행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혹은 나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보편적인 빌드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통적인 내용이지만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신한은행은 어쨌든 일반 기업이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풀 수 있는 여건들이 많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국채은행이다,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특히나 인턴 하시는 분들은 인턴으로 빌드업을 할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신한은행은 아무래도 내가 여기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너희가 하는 사업이 뭔지 알고 어떤 상품을 파는지 알고, 기업금융이나 WM이 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이 채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뽑고자 하는지 안다라는 것이 느껴지도록 한다면 확실히 메리트를 줄 수 있다.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한 자료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서 지원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내부 현직자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특히나 이제 저도 첨삭을 할 때 이렇게 써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구체적인 방향성,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을 뽑는다 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전체적으로 9월 17일까지 최대한 많은 첨삭 요청 주시면 열심히 첨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